요즘 이가 시리시진 않으세요?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넘기기도 망설여지고 시원한 과일도 그냥 바라만 보게 되는 날들이 있죠.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넘게 해온 그 익숙한 양치 습관, 지금 이 나이에 맞지 않게 그대로 하고 있다면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치아 표면이 얇아지고 타액 분비량이 줄며 잇몸 조직도 약해지기 때문에 평생 해오던 방식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와 심장질환까지도 연결되는 구강 건강,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보시죠. 입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치아 수명, 그리고 건강한 삶의 질을 지켜드릴 수 있는 구강관리 습관 5가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2배로 건강해지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입이 쓰리거나 틀니가 불편하거나 입이 자꾸 마르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편함을 그저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팁만 실천하시면 입 냄새가 줄어들고 잇몸 건강이 좋아지며 음식 맛도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심장병, 당뇨 합병증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구강관리 함께 알아볼까요? 1. 강한 민트 치약 오히려 독이 됩니다. TV 광고에서 항상 상쾌함을 강조하는 민트 치약,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입안이 시원해야 깨끗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런 치약이 60대 이상 분들께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강한 민트 치약에는 거품을 내는 세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샴푸나 세제에도 들어가는 성분인데 입안을 심하게 자극하고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입안 점막이 더 얇고 예민해서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또한 치약에 들어있는 항균 성분은 장기간 사용 시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강한 민트 성분이 미각세포를 일시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지는데 강한 민트 치약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치약의 대부분은 발포제와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강한 민트 치약 때문에 입안이 헐고 혀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는 20년간 강한 민트 치약을 사용한 결과 만성적인 구내염에 시달리셨는데 순한 치약으로 바꾸자 2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60대, 70대 분들께 좋은 치약은 순한 성분의 제품입니다.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민감성 치아용 또는 어린이용 치약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알로에, 베라, 카모마일, 녹차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은 진정 효과가 있어 좋습니다. 불소가 함유된 제품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높은 농도는 피하세요. 치약은 콩알만큼만 사용하시고 민트가 아닌 알로에나 프로폴리스 같은 순한 성분이 든 제품을 쓰세요. 양치 후에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입안 쓰림과 건조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민트 맛이 강한 구강청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대신 알코올이 없는 순한 구강세정액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소금물물 250ml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로 하루 한 번 입을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은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입안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세게 닦기 잇몸 망치기.
이를 깨끗하게 닦으려면 세게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힘을 줘서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믿고 계시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세게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의 표면이 닳고 잇몸이 내려갑니다. 치아의 바깥쪽은 범낭질이라는 단단한 층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세게 닦으면 이 층이 점점 얇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칫솔질보다 50% 더 강한 힘으로 닦을 경우 단 5년 만에 치아 표면이 0.2mm까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치아를 보호하는 범낭질 두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는데 세게 닦으면 잇몸이 더 빨리 내려가서 시린이가 생기고 충치에도 잘 걸립니다. 미국 치주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잇몸 퇴축을 겪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칫솔질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70대 환자분 중에는 평생 세게 닦는 습관 때문에 치아 뿌리가 다 드러나서 차가운 물도 못 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힘껏 닦아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환자분은 치아와 잇몸 사이가 파이면서 음식물이 끼고 염증이 생겨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잃으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원을 그리듯 닦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 얼굴을 만지듯 부드럽게요. 손목에 힘을 빼고 손가락으로만 칫솔을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칫솔은 반드시 초극세모 또는 부드러운 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단단한 모의 칫솔은 잇몸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선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아래로 닦는 것보다 옆으로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잇몸에 덜 자극적입니다. 앞니는 칫솔을 세워서 안쪽까지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2번,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닦으면 시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칫솔질 후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이 사이를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사이에 끼인 음식물과 플라크는 일반 칫솔로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조절되는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잘 닦을 수 있어요. 많은 전동 칫솔에는 압력 센서가 있어 너무 세게 닦으면 알려줍니다. 전동 칫솔은 손목에 관절염이 있는 시니어분들께도 특히 추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동 칫솔은 수동 칫솔보다 플라크 제거에 21%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3. 틀니 세척, 물로만 한다. 세균 번식주의. 틀니를 쓰시는 분들 중에 그냥 물에 담가 두거나 일반 치약으로 닦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면 세균이 가득 자라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물로만 틀니를 세척한 경우 표면 세균의 5%만 제거된다고 합니다. 틀니는 작은 구멍이 많아서 세균이 숨기 좋은 구조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틀니 표면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특히 아크릴 소재의 틀니는 표면에 미세한 홈이 많아 세균이 쉽게 자랍니다. 물로만 씻으면 대부분의 세균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세균들이 입안 염증은 물론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틀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노인들이 폐렴에 걸릴 위험이 약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틀니에 있는 세균이 침과 함께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틀니를 물로만 씻다가 잇몸에 심한 염증이 생겨 항생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또 다른 분은 틀니 관리 부족으로 구내염이 생겨 음식 먹기가 힘들어 체중이 많이 빠지신 적도 있습니다. 틀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구강 칸디다 증곰팡이 감염이 생기기 쉬운데 이 경우 입안이 화끈거리고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틀니는 꼭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치세정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치약으로 틀니를 닦으면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겨 오히려 세균이 더 많이 자랄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는 틀니를 빼서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은 후
전용 세정제가 담긴 물에 담가 두세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틀니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을 사용하세요. 낮에는 식사 후마다 틀니를 빼서 물로 헹구고 입안도 깨끗이 헹궈 주세요. 틀니를 낀 채로 잠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틀니를 전용 세정제에 밤새 담가두면 더 깊이 세척됩니다. 오래된 틀니 세정제는 효과가 떨어지니 일주일에 한 번은 새 용액으로 바꿔주세요. 또한 틀니를 보관할 때는 항상 물에 담가두세요. 공기 중에 방치하면 틀니가 건조해져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 냄새도 줄고 틀니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서 전문적인 틀니 세척과 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도 시간이 지나면 잇몸 형태의 변화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4. 입냄새는 나이 탓? 위장이 아니라 입안 때문입니다. 입냄새가 나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또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입냄새의 90%는 입안에서 생깁니다. 국제구취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입냄새의 원인 중 위장 문제는 불과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을 위장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안 세균이 주범입니다. 입냄새의 주범은 혀 뒤쪽과 잇몸 사이에 숨은 세균들입니다. 특히 혀 뒤쪽에는 오돌토돌한 부분이 많아 세균이 숨기 좋은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을 혀 유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끼면 세균이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메틸 메르캅탄 같은 악취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같은 냄새를 만들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침이 적게 나와서 이런 세균이 더 많이 자랍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경우 30%가 구강건조증을 경험하며 이는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잇몸 질환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몇 년 동안 위장약을 드셨는데도 입 냄새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구강 관리를 시작하니 2주 만에 냄새가 크게 줄었답니다. 또 다른 분은 인내시경까지 받으셨는데 결국 문제는 입안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잇몸염이 심했는데 치료 후 입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입 냄새를 없애려면 이를 닦은 후 혀도 꼭 닦아주세요. 약국에서 파는 혀 클리너나 숟가락 뒷면으로 혀를 앞에서 뒤로 살살 긁어내면 됩니다. 혀를 너무 세게 닦으면 미각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 혀의 앞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뒤쪽으로 닦아보세요. 또한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면 세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술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입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후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이 사이를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또한 자극적인 음식 마늘, 양파, 매운 음식 등은 혈액을 통해 폐로 이동해 호흡 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잇몸 질환이나 충치도 심한 입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활동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5. 구강 건조 방치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음식 삼키기가 힘드신가요? 말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구강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은 입안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세균을 씻어내고 충치를 예방하고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침을 1에서 1.5리터 정도 만들지만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구강건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많은 약들이 부작용으로 입을 마르게 만들어요. 실제로 500종 이상의 약물이 구강건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시니어분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같은 질환도 침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침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자체도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구강건조가 심하면 밤에 목이 말라 자주 깨고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고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져요. 침은 자연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구강건조 때문에 6개월 만에 충치가 여러 개 생겨 치료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구강건조로 인해 틀니가 잘 맞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는데 인공타액 제품을 사용한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구강건조를 해결하려면 우선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늘리세요.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이 특히 좋습니다. 자일리톨은 침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분을 빼앗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자주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숟가락에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한 티스푼 먹는 것도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국물 있는 음식이 삼키기 쉽고 음식에 소스나 육즙, 양념을 곁들이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밤에는 가습기를 틀어 공기 중 습도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면 입을 통한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심하면 약국에서 인공타액 스프레이나 젤을 구입해 사용해 보세요. 이런 제품들은 몇 시간 동안 입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인공타액 제품에는 침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만약 약 때문에 입이 마른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약 종류나 용량을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구강 건조를 악화시키고 맛을 느끼는 능력도 감소시킵니다. 또한 양파, 파슬리, 바질 같은 식물은 침 분비를 촉진하므로 식사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도 더 맛있게 할 수 있고 대화할 때도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침 분비는 건강한 구강 환경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만 바꿔도 60대, 70대 분들의 구강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이런 관리는 단순히 입안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강한 민트 치약 대신 순한 치약을 콩알 크기로만 쓰세요. 두 번째, 세게 닦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세 번째, 틀니는 꼭 전용 세정제로 매일 관리하세요. 네 번째, 입냄새 예방은 혀 닦기와 물 자주 마시기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 입이 마르면 무설탕 껌을, 식사 시 국물 있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잇몸 건강이 좋아지고 입 냄새가 줄고 음식 맛도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강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구강 관리가 잘 된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과 당뇨 합병증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행복한 노후 생활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박지훈 의사였습니다.